학생이 예를 들어보면 1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이제 제가 처음 가르친 녀석이거든요. 요번에 이제 수능을 봤는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이 3등급이었어요. 얘 공부 방식은 전형적인 양치기인데 쉬운 것만. 그러니까 뭐 센, 일품, 요 정도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성실해요, 기본적으로. 잘 풀죠? 그 정도 문제는. 그 윗급 문제는 그냥 손을 못 대요. 이 녀석이 보면 국어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예전을 치면 전형적인 문과 학생이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문이과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할 때 이제 이과로 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도 문과식으로 하는 거예요. 암기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해석도 안 돼. 연계는 하위 버전은 잘 돼요. 치환을 충분히 시켰으니까. 근데 연계 중위 버전, 상위 버전은 완전 꽝인 거죠. 해석은 뭐 거의 안 되고. 공부는 암기식. 문제풀이는 단편식 접근.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안 푸니까 한 문제 개념이 2개, 3개 섞인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고 있는 개념 하나만 갖다 쓰는 문제는 아주 잘 푸는데 모든 사고가 단편적이 되는 거죠. 복합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심화 문제 푸는 능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문제풀이의 당위성. 아까 풀이가 쭉 있으면 그냥 이 풀이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없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감각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첫 시작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왜 본인이 공부하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학습량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화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 그죠? 아직 이거 심화 문제만 풀 능력이 안 되는데 심화 문제만 계속 들이대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문제, 심화 문제 양을 예를 들어서 뭐 전에는 10대 0으로 풀었다면 지금 이제 9대 1, 8대 2, 7대 3 양을 늘려가는 거죠. 양을 늘려도 심화 문제가 뭐 1대 9 이렇게 푸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고 연계하는 능력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금방은 안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다양한 종류의 시험 연습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신을 보다 보면 내신은 어쩔 수가 없잖아.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기본적인 제한 요소가 있죠. 시간이라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수능하고 좀 연결을 좀 말씀드려보면, 내신은 50분 시험이잖아요. 수능은 100분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상위권 애들 기준에서 수능에서 시간이 별로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애들은 최상위 애들대로 풀만 했고, 어차피 21번, 29번, 30번 세 문제가 킬러 문제였으니까 세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문제인 거지 그걸 제외하면 시간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급 애들은 어차피 그걸 안 풀거든요. 성적이 이제 88로 만족하는 애들이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92가 보통 1컷이었으니까. 88점이 목표거나 그 정도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21, 22, 29, 30 중에서 최선 2문제를 안 풀거든요. 그럼 킬러 문제 2개 버리고 나면 시간이 별로 안 부족했단 말이에요. 왜? 나머지 4점짜리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바뀐 수능은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대부분 애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킬러 문제는 과거 미적분 시절보다 쉬워요. 미적분 킬러가 안 나오니까. 수투 킬러 아무리 어려워봤자 미적 킬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도 과거 킬러보다 쉬워요. 반면에 이제 준 킬러 또는 일반적인 4점짜리들이 예전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는 미적분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택 과목을 푸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진짜 극상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위권 애들은 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더 주면 더 풀 수 있어. 또는 시간이 부족해갖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실수로 틀려. 이런 빈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수능 본 친구들한테 또 보면은 96점 맞은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제가. 걔네가 22번, 30번 틀린 애가 한 명도 없어요. 96점 맞은 애들이. 다 엄한 뭐 20번, 13번 막 이렇게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푸는 건 다 푸는 건데 시간상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제 내신이 50분이잖아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패턴에 일정 난이도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 있잖아요. 물론 뭐 조금 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근데 내신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 학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참, 또 애들 하는 말 중에 이건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저 애들 지금 대치동에서 이만 20년 가르쳤는데 전 지금도 평가원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매년 출제자가 다른데 평가원 스타일이 뭐죠?
아니, 나도 모르는 것들을 지네가 어떻게 알아? 이제 수험생 첫 해하는 녀석들이. 되게 어이가 없는 얘기라니까요. 그럼 내신도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아니, 언제까지 내신만 볼 건데? 그리고 언제까지 지네 학교가 그렇게 나올 건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진선여고. 2018년, 2019년 학교 시험지 말도 안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제 쉽다고 하는 숙명보다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중간기만 합쳐갖고 하나 틀리면 1등급 컷. 이 정도 시험지가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죠. 그죠? 그다가 2020년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했거든요. 적당선이었단 말이에요. 2021년, 작년. 1년 4번 다 진선여고 시험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2022년 1학년 진선여고 시험, 한 분 진선여고 시던데 보니까. 올해 진선여고 시험 헬이거든요, 완전히. 극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해마다 바뀌어요. 휘문. 과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보통 휘문고 그러면 시험지가 어렵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들 대부분이. 지금 휘문 시험지 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최근 몇 년간 시험지 보면 휘문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뭐 진선, 개포, 반포 이런 데 시험지가 어렵지 과거 생각했던 그 학교들의 어렵다고 생각한 학교들의 시험지가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지가 예전엔 이렇게 나왔지만 올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 연습을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되게 평이한 시험지, 그냥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시험지, 또는 평이한데 몇 개 문제만 아주 어려운 시험지. 대표적으로 단대 같은 경우죠. 단대보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평이하거든요. 근데 몇 개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100점이 별로 적은 대신에 2컷이나 3컷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시험지도 있고 전반적으로 까칠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시험지. 대표적인 게 진선이죠. 진선, 개포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시험 연습을 해야죠. 왜냐하면 쉬우면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려우면 당연히 잘 보기 힘들어요. 다 맞기 힘들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적게 틀린 연습을 해야죠. 어차피 시험에 이제 킬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킬러 문제 나오는 거 틀려도 등급엔 거의 영향 안 줘요. 킬러 틀리는 건 무조건 1등 나오거든요. 킬러 틀리는 건. 거기에 더 틀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킬러는 1등이냐 2등이냐 가르는 문제인 거지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시험지가 어려우면 적게 틀린다는 거라면 적게. 그 시간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풀 수 있어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연습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연습시킨다고 강남, 서초, 송파 학교가 한 30몇 개 되거든요. 이 30몇 개 학교 거랑 그다음에 뭐 하나고, 상산고, 외대부고 하고 지역 단위 이제 좀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 기출문제를 제가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다 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시험지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지에서 그 유형별, 난이도별 문제를 다 정리를 다 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수상, 수화, 수완, 수투, 미적까지, 확통까지 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하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부터 시험지가 너무 쉬워서 이제 배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를 쭉 해갖고 그것들을 아까 양질 말씀드렸죠. 처음 보는 문제를 접하게 해보려면 처음 보는 문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시험지를 모아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그 정리를 쭉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더니 이 녀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2학기 중간고사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1등급 이제 컷 정도 나왔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전교 4등을 했어요. 물론 이 결과물이 이 녀석의 수학 실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잘 봤어요. 실력 대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제가 잘 가르쳐서 애가 이렇게 나왔냐. 사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아이가 이 방식에 대해서 잘 따라왔어요.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한 문제 원래는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녀석인데 한 문제 오래 붙잡고 고민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지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습을 한 결과물이 당연히 운 좋게 좋은 결과로 나온 거죠. 두 번째 예를 든 학생은 이제 어떤 학생을 예를 들까 하다가 저희 이제 입구나 5층에 보면은 그 의대나 스카이 간 학생들 명단이 좀 붙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가르친 녀석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원래 수학을 잘하는 녀석들은 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원래 뛰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결과물이 잘 나온 녀석을 예를 한번 뽑아왔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학년 내신이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니까 2등급이면 사실 이렇게 못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2학년 때 기준에서는 1등급 정도 나오는 거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 정도 성적이었는데 장점은 계산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적게 한 건 아닌 거죠.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상위권이니까. 그 다음에 머리도 꽤 괜찮아요. 뭐 아직 머리가 기발하게 좋은 천재성 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꽤 괜찮은 녀석이에요. 얘는 해석만 약해요.
자, 약하다는 게 해석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22번, 30번을 무조건 풀어요. 확실하게 풀어요. 시간만 주면. 시간만 주면. 근데 항상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22번, 30번, 뭐 22번인지 30번인지 둘 다인지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딴 거 푸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아무튼 같은 시간에 풀 때 22번을 버리는 게 맞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해석이 약하다는 게 해석을 못한다가 아니라 해석이 느리다예요. 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웬만큼 되니까 해석은 할 줄 알지만 느린 거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테크닉 의존풀이. 머리가 되고 이해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나름 그냥 테크닉을 배우는 거 다 문제 쓰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과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연습을 안 시키니까. 연습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녀석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 맞춤형 양질의 문제. 맞춤형이라는 건 뭐냐. 해석만 못하잖아요. 해석만. 그러니까 해석 문제만 들이다 푸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해석 문제들이 다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적당 레벨 문제를 푸니까 본인이 다 풀만 하거든요. 본인이 풀만 해요. 킬러 문제가 아니어도. 본인이 풀만 하니까 계속 푸는 거야. 새로운 문제만. 그 해석 능력은 지도 모르게 올라가 있는 거죠. 새로운 문제 계속 접해서 푸니까. 배운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과물은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다 맞았겠죠, 수능을. 이 친구 재밌는 게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년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6개 시험에서 100점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96점 맞은 적도 없어요. 항상 92, 80%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시간 부족해서 한두 개 틀리고, 그 다음에 실수로 한 개 틀리고, 그래서 92, 88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수능은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킨 게 고3 여름 때거든요. 그러면 3학 1학기 때까지는 내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을 챙기는 녀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부터 이 연습만 계속 시켰더니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녀석이 말이 뭐냐면 수능 문제가 제일 쉬웠대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었는데 작년 3, 4, 6, 7, 90 6개 전국 단위 모의고사와 수능 7개를 봤을 때 수능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7개 중에서 수능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얘 표현이 수능이 제일 쉬웠대요. 처음으로 시간이 남았대요. 왜냐면 수능 문제는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본 문제가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야. 아주 쉬운 문제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해석 연습을 쭉 올려놓으니까 처음 보는 문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생각대로 풀면 나오는 거니까. 특별히 어떤 테크닉을 쓰지 않고 그냥 문제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킬러 문제, 작년 또 나중에 킬러가 좀 쉽게 나오는 바람에 만점이 속출을 했죠. 그 킬러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게 버리는 바람에 얘 입장에서는 아주 편한 시험이었던 거죠, 이 시험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 예비고의 겨울방학 선행 얘기를 좀 드리자면, 수원은 일단 1학기 때 보는 과목이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수투하고 미적은 같이 말씀드리자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투가 약해요. 수투가 약해. 그러면 수투 공부시키십시오. 미적하는 것보다 수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수투가 약해서 수투한다는 얘기는 수투 킬러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수투가 웬만큼은 돼. 킬러를 100% 소화할 수는 없지만 주킬러까지 무난히 소화되고 킬러도 그럭저럭 풀만해. 그럭저럭. 요 정도 수준이면 수투 더 이상 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그냥 미적하세요, 미적. 어차피 목표가 수능 96, 100. 이 목표라면 수상, 수화, 수완, 수투, 미적을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킬러까지 고려하면 수상, 수화, 수완, 수투 다 합친 것보다 미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시는 그 어떤 상상보다 미적이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 시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보고 심한 문제도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투가 웬만큼 돼 있으면 미적을 하실 걸 개인적으로 강추드립니다. 이게 같이 보면 어떠냐? 제가 보기엔 도움 안 됩니다. 어차피 미적 공부하면 수투 공부 자동 커버되거든요. 2개 공부할 시간 있으면 2개 공부할 시간을 미적에 그냥 올인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수투하고 미적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기하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냥 배 째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성적이 1등급이다. 그럼 그냥 배 째셔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교과서하고 센 정도만 가볍게 풀어도 그냥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A가 무난히 나옵니다. 어머님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 그 상상보다 무조건 쉽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 성적이 1학년 때 3등급 정도다. 근데 기하를 배 째고 내신 때 잠깐 본다. 그러면 좀 불안불안하죠. 가볍게라도 보는 건 괜찮은데 기하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완전 비추입니다. 무조건 기하 공부는 최소화.
거고. 그럼 이제 확통이 좀 애매한데, 확통은 확통 선택자 애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확통 선택자야 뭐, 당연히 확통 해야겠죠. 교육방학 빡세게 해야겠죠. 수능 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확통 선택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 그 내신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신을 봄에 있어서 내가 내신을 챙기는 상황이면 안 하긴 좀 그렇죠. 내신을 버리고 정시로 갈 거다. 그러면 배 째셔도 되고. 내신을 챙기는 상황이면 하셔야 되는데 역시 확통 공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이과 상위권 애들이 확통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사실 뭐 놀란 게 제 학생 하나 같은 경우도 신선여고인데 확통 공부를 많이 안 시켰거든요. 겨울방학 때 특강 하나 듣고 저랑 하나 수업 하나 듣고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클리닉 시간에 와갖고 그 시간만 시키고 그는 공부를 아예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확통 1등급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수화는 1등급이 안 나왔는데 2등급인데. 그러니까 확통 공부가 애들이 상위권 애들 자체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 확통 같은 경우는 문이과가 다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니까 애들이 그래도 빡세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만큼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확통에 시간을 많이 쏘는 것보다는 수환과 수투 또는 미적 이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걸 추천드리고 확통은 적당선에서 필요하면 적당선에서 기한은 최소화하기를 강추드립니다. 제 겨울방학 시간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환반이 2반이 있고 수투반이 한 반이 있고 미적반이 한 반이 있고 요거 뭐 S라는 거는 좀 상위반 기준인 거고 P반은 그거보다는 조금 아랫반 그러니까 최상위반 상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요거는 특강이고 이 두 개는 특강입니다. 방학 때만 하는 특강이어서 두 개가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질문반이라고 이제 개별 클리닉 반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이 반들의 좀 특성은 요거 밑에 반 제외하고 요 위에 4개 정규반의 특성은 학원 입학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반만 보는 입학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학원 입학 테스트 말고. 그래서 입학 테스트에서는 뭐를 보느냐? 애가 공부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이런 것도 물론 보긴 봐야겠죠, 그죠?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데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연계와 해석 부분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특히 해석 파트를 볼 거예요. 해석 부분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들이 처음 보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고 몇 개 문제는 본 적이 있는 문제일 거예요. 유명한 문제들. 그러니까 유명한 문제는 연계를 보기 위함인 거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문제들은 해석 능력을 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점수는 몇 개 중에 몇 개 맞았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풀이 과정을 봅니다, 제가. 이번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보고 얘가 사고하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풀이 과정에 묻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입태를 보고 나면 뭐 이제 아마 결과 가지고 제가 개별 상담을 전화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상위 또는 최상위가 되기 위한 입시 설명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